원의 중심 어디예요? 원의 중심은 여기요. 지름은 어디 있어요? 지름은 여기요. 반지름은 어디 있어요? 지름은 이것만 이렇게. 그렇지. 자, 정사각형의 한 변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거 아니 그냥 여기요. 여기요. 원 위쪽에 닿아 있는 선분이 될 수도 있고 양쪽에 닿아 있는 선분이 될 수도 있고. 아래쪽. 그렇지. 그런데 원의 지름 눈으로 확인 가능하지? 네. 그것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어떠니? 똑같아요. 같죠? 네. 그럼 저 그림에서 이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2cm 원의 지름. 그 철이야. 풀이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적어야 될 것 같아. 네. 굳이 이거를 쓰고 이러야지. 12cm. 근데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이 그 지름 그 원의 반지름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원의 반지름이 5cm니까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6cm. 그러니까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18cm. 이거 설명을 못하겠는데요. 그냥 천천히 해보자. 괜찮아. 오늘 두 문제만으로도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네, 그럼 설명하고. 아까부터 눌렀어요. 그래요? 응. 이 문제는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안에 만 두 개와 작은 정사각형 한 개를 그렸습니다.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6cm고 큰 원의 반지름은 7cm라고 했으니 큰 원의 반지름은 잠깐만. 큰 원의 반지름 7cm예요? 13cm. 왜 어떻게 13cm가 나왔지? 큰 정사각형과 큰 원은 혹시 용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자, 내가 말하는 것보다 네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림에서 표시 한번 해보자. 지금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원의 무엇이에요? 반지름이요. 화살표로 쭉 당겨가지고 써보세요. 무엇의 반지름? 뭐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원의 지름은 어디 있어요? 자, 원의 지름이 가로질러 가는 가운데 있는 그것은 무엇이지? 원의 중심. 근데 이걸 안 까먹고 있는 게 신기하네. 그래, 하나하나 또 찾으면 할 수 있어. 설명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런가 본데. 아무튼 이어서 한번 설명하자. 나는 네. 철이야. 네.
13cm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묻고 있어. 네. 큰 원의 반지름, 아니, 큰 원의 지름은 26cm라고 했으니, 문제에서 큰 원의 지름이 26cm라고 안 나와 있는데? 아니, 큰 원의 지름은 26cm이고, 왜? 뭐지? 잠시만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6cm이고, 그 큰 정사각형이랑 큰 원의 반지름? 어떤 거?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큰 원의 반지름은 지름은 똑같습니다. 길이가 같죠? 길이가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왜 길이가 같아요? 사각형 안쪽에 한 변을 절반으로 하여 뭐가 생겼어? 중심? 반지름으로 원을 지금 만들었잖아. 네. 지금 원의 선들과 정사각형의 선들이 네 군데가 다 있지. 네. 눈으로 보여지는 건 네 군데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원의 지름과 원의 지름과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은 26을 반으로 나누면 26 나누기 2는 13이기 때문에 큰 원의 반지름은 13cm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큰 원의 반지름 13cm와 작은 반지름 어떤 거? 괜찮아. 어떤 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 선이요. 거기 길이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 작은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저거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너 금방 알 거야. 전체 길이가 몇 cm가 돼야 돼? 그림을 표현하면. 아닌데 지금 반지름 얘기하고 있잖아. 13cm요. 전체가 13일 때, 그치? 그런데 뒤에서 왼쪽으로 얼만큼 되돌아간 값이 얼마라고? 7cm요. 그것도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그림 잘 봐. 네가 모르는 게 왼쪽 부분에 있어, 오른쪽 부분에 있어? 오른쪽이요.
아 왼쪽이요. 어? 너 내가 가는 거고 대답.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어디다 모르는 게 7cm 왼쪽이요. 표시해야 돼? 어디다 7cm 표시해야 돼? 여기 아닌데 잠시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을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반듯하게 논다고 생각을 해봐. 7cm가 어디다가 써야 돼? 이 정도인가? 응? 이해가 잘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수직선으로 지금 표현해 보자고 했지. 네. 여기는 원의 무엇이 되겠어? 원의 지름, 원의 찾아. 반지름이요. 나 점 찍고 있는데 원의 중심이요. 이거는 여기를 뜻하는 거지? 네. 여기는 원의 중심이 되고 있어. 자, 여기는 어디겠어? 원의 지름이요. 이 그림 무엇의 지름? 무슨 원? 원의 지름. 무슨 원? 큰 원의 지름이요. 큰 원의 지름. 지름? 지름. 그냥 그러니까. 지름. 지름. 맞아요? 네. 그림 확인해 보세요. 원의 중심, 원의 지름. 14. 큰 원은 여기 있잖아. 네. 근데 큰 원의 지름이라고 네가 여기로 얘기했어. 이게 큰 원의 지름이에요. 맞아요? 이게 큰 원의 지름. 그렇죠.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큰 원의 반지름이요. 그렇죠. 지름이 아니죠. 여기서. 이건 큰 원의 반지름이야. 너무 당연하게 그런데 잘 봐. 원의 중심과 큰 원의 지름 한쪽 끝에 사이에는 지금 뭐가 있어? 원의 반지름이요. 어떤 원의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까지지? 네. 근데 너는 오른쪽 걸 몰라, 왼쪽 걸 몰라. 왼쪽 거를. 그러니까 모르는 건 우리가 수직선에서 어디다 둬야 돼? 이거 칠을 여기다가 폈으면 이해가 가겠어?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7이면 여기도 7이 아닌가요? 왜요? 여기 지금 전체 반지름이 13cm가 나왔고 나머지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차이가 얼마라고요? 7cm. 나 지금 얘기했어. 이만큼이 뭐라고요? 7cm요. 7cm라고요. 저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제가 원래는 이게 작수면은 뭔가 좀 이해가 잘 되는데 홀수여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짝수라고 해도 만약에 여기가 14라고 해도 이쪽이 8cm가 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 그렇네요. 너네 크기하고 숫자를 반지름이 보호하는 다를 건데.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다를 수도 있죠. 그럼 너는 지금 요거를 표시를 해야 되죠. 이게 얼마라고요? 6cm. 거기 다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작은 큰 원의 중심이 큰 원의 반지름에 큰 원의 반지름이 10 작은 원의 반지름보다 작은 원의 반지름보다 몇 cm가 크죠? 6cm. 6cm가 커요?
이걸 표시를 안 했니? 이거 뭐라고 했겠지? 원의 반지 작은 원의 반지름이요.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지? 다리. 계속 앉아서 문제 풀었어. 똑바로. 작은 원의 반지 큰 원의 반지름이 작은 원의 반지름보다 7cm가 더 큽니다.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이 13cm일 때 작은 원의 반지름은 6cm입니다. 이제 그게 설명이 돼요? 우리가 지금 굵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은 원들의 지름과 원들의 반지름들이 되는 선이죠? 네. 확실해?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저 잘 안 들려가지고. 근데 왜 대답해요? 안 됩니다. 이어서 설명해. 그래서 원의 지름이 작은 원의 지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어떤 거? 여기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작은 원의 지름이어야 되나요? 질문하면 어떡해요? 작은 원의 지름이어야 되네. 그거 작은 원의 지름이 6cm일 때 작은 원의 지름이 6cm예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6cm일 때 마주보고 있는 이 반대편 작은 원의 지름이요? 작은 원의 지름이 12cm니까 그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6cm라고 할 수 있으니 6cm?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어디예요? 선으로 표시해봐. 여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요. 다시? 여기에서 여기까지요. 그게 6cm야? 네. 아닌데? 6cm는 네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라고 했잖아. 12cm으로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2 플러스 6, 18cm입니다. 플러스 6 왜 했어요? 작은 원의 지름이 12cm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작은 원의 반지름이 6cm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원의 지름과 똑같기 때문에 12 더하기 6을 했어요. 자, 원의 지름은 지금 얼마 나왔어? 작은 원의 지름? 작은 원의 지름이 12cm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무엇과 같다고 했지? 작은 원의 지름이요. 근데 왜 값이 18일까? 저 더하기 6은 어디서 나온 걸까? 저 더하기 6이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이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지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처리를 말대로 하면 우리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너는 그 안에 있는 원에 있는 지름 플러스 반지름을 했어. 지름 플러스 반지름을 했어요. 이 말은 반지름이 3개라는 뜻이죠? 네. 원 안에는 반지름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원 안에는 반지름이 몇 개가 있어요? 원에 있는 반지름 2개요. 네, 원래 무수히 많긴 한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2개가 있잖아요. 네. 원의 반지름은 하나, 둘, 셋, 넷, 5, 6. 6
원의 반지름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 그건 그리기 나름이에요. 그거 지금 그럼 바꿔 말해볼게. 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 몇 개죠? 작은 정사각형의 작은 원의 지름이 12cm요. 다시 질문할게.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작은 원의 반지름이 몇 개인가요? 2개요. 근데요. 다시 확인해봐요. 왜 12 더하기 6을 했을까요? 대체 저 6은 어디서 왔을까요? 설마 제가 이거 틀린 건가? 틀리고 맞고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가 저것을 갖고 와서 아니 제가 썼는데 식을 틀린 6이 원의 작은 원의 반지름에서 나왔어요. 그쵸. 근데 원에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뻗어 있는 지름이 반지름이 있죠. 반지름 두 개가 합쳐가지고 뭐가 되는 거라고? 지름이 지름이 됐잖아. 근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지름 몇 개라고? 반지름 몇 개라고? 2개요. 두 개요. 근데 저거는 12 플러스 6이잖아. 반지름이 몇 개가 더해진 거야? 3개요.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고치든가 하세요. 저 6이 대체 왜 왔는지. 저거 어디서 온 거야, 6? 저거 원의 반지름 에서 온 건데 제가 이해를 그냥 들은 건가요? 그럼 원의 반지름을 3번 더 해야 해요? 원의 반지름이 너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걸 저기 빈 곳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래? 12 더하기 6이 의미하는 그림이 뭔지? 작은 거죠? 우리 지금 계속 작은 원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거는 아닌가? 아니 저 작은 거를 처음 그려보는 거 지금 이게 맞나? 아니잖아 작아. 나는 원을 정말로 못 그리는 됐어. 완전 유시 찍어놓고 원의 지름이고 원의 반지름이고 이제 이게 6cm인 건 알고 있네요. 여기 이 원의 반지름이 6cm인 건 알고 있네요. 왜 나한테 물어보죠? 알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됐어요. 아까 전에 12 더하기 6을 의미하는 것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다 그린 거야? 여기다 그리면은 원의 지름이 반지름
그림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지? 저 그림으로 12 플러스 6이 저거로 확인이 가능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했어? 그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요. 12 빼기 6은 6이요. 아닌데 너 아까 전에 12 더하기 6을 했잖아. 네. 12 더하기 6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제 설명해 줄래? 12 더하기 6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2cm이고 그 작은 원의 반지름이 6cm니까 그 한 변의 길이와 그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작은 원의 지름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이거를 근데 그 작은 원의 반지름 6cm니까 12 그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별의 길이와 작은 원의 반지름을 더하면 작은 원의 반지름을 더해서 그러니까 12 더하기 6을 더한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저기에 그려져 있는 정사각형보다 길이가 훨씬 더 긴 정사각형이 나오지 않니? 12 더하기 6은 18cm이니까. 네. 너 지금 저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몇 cm라고 적어놨어? 12cm요. 이제 알아채야 되는데. 문제 다시 봐봐요. 철이야, 16 더하기 6이 왜 맞는 것인가만 생각하면 안 돼. 12 더하기 6이 맞는 답인가? 그림에서 네가 더하기 한 그 식을 그림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계속 질문을 하는 거지? 네. 그림에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도 뭐라고 표시했냐고. 12cm요. 그러면 작은 원의 지름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어떻다고? 똑같다고요. 그거 똑같잖아. 네. 그럼 문제에 대한 답은 뭐야? 12cm요. 그래서 11 플러스 6이라는 것이 나는 왜 나왔냐는 거지. 지름 플러스 반지름을 하면은 큰 원의 지름이 나오나요? 큰 원의 반지름? 아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네가 만든 식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이 표현해봐라,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그림인데 자꾸 억지로 껴맞추려고 생각하면 어떡해. 그리고 그럴 때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은 한 변의 길이가 12cm임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다시 답을 정정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응? 다시 설명하세요. 참, 이번에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이 문제는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안에 원 두 개와 작은 정사각 한 개를 그렸습니다.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큰 원의 반지름은 그 큰 정사각형의 한 변과 똑같습니다. 큰 원의 반지름이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큰 원의 지름이 똑같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26cm 나누기 이는 13cm입니다.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13cm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13cm에 7cm를 아니 7cm가 어떻게 나왔지? 큰 원의 반지름 13cm와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왜 그림 봐? 작은 원의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이 작은 원의 반지름보다 어떠니? 작아요. 큰 원의 반지름이 작은 원의 반지름보다 커요. 얼마나? 많이 6cm, 7cm 아니 13cm. 네가 직접 확인을 해. 수직선으로 표현했잖아. 13cm 더 커요. 큰 원의 반지름이 몇 cm인데? 13cm요. 13cm. 근데 작은 원의 반지름 플러스 7이 바로 큰 원의 반지름이잖아. 네,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은 큰 원의 반지름보다 어떤 거야? 작아요. 얼마나? 초1 문제야. 초2. 저 네모는 13보다 어떤 거니? 그림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번 네모는 13보다 어떤 수예요? 작은 수요. 얼마나? 6. 그 13cm에서 7cm를 뺀 수. 7cm를 뺐다는 얘기는 7이 작다는 거죠? 7만큼 작다는 거. 네. 큰 원의 반지름은 작은 원의 반지름보다 7cm가 어떤 거야? 작아요. 7cm보다 커요. 다시 설명하세요. 방금 얘기한 거. 작은 원의 반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보다 7cm보다 크니 13cm 빼기 7cm는 6cm가 나오기 때문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6cm이고
작은 원의 지름은 반지름이 6cm라고 했으니 6 곱하기 2는 12cm이니까 즉 작은 정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는 12cm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마음 좀 가라앉으시고요. 설명 잘했어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어떻게 완료를 하기는 하였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아직 서툴러서 그런 걸까요? 저 여기 한 달밖에 안 걸렸나요? 자, 아니요, 2달 됐는데요. 아, 2달 됐어요.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일어나세요. 원의 성질 잘 기억해야 돼. 응? 지칭하는 말도 기억하고 네. 한 점을 시작으로 하여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원들이 점을 중심으로 하여 360도 돌았어요. 360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혔단 말이야. 네. 그렇지? 그때 가운데 생겼던 이 점이 뭐가 된다고요? 원의 중심. 자, 그래서 동그라미가 생겼어. 원이지? 자, 원에서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가장 긴 산부는 뭐라고 말하죠? 원의 지름이요. 그렇다면 반지름은 뭐죠? 원의 반지름은 지름보다 작은. 지름보다 작은 건 모두 다 원의 반지름이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원의 반지름은 원의 중심을 안 지나는. 저 원의 반지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의 지름 어디예요? 그림에서 봐. 원의 지름 원의 어디야? 지름 여기 이렇게 선이요. 원의 지름은 가운데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양쪽으로 늘어선 기다란 선분이지? 네. 근데 원의 반지름은 뭐지? 반직선. 근데 반직선은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지름의 반쪽 한쪽 끝이지? 한쪽 끝. 응? 네. 지름을 반을 나누면 반지름이 되는 거지. 지름의 반만큼의 거리가 반지름이야. 원 잠깐만, 왜 이렇게 긴가민가 합니까? 저 토요일에 원을 할 것 같은데요, 왠지. 그거 모르겠어. 이거 수정해 오세요. 설마 그러면은 이거 숙제 없어요? 디딤도 쳐놓은 거. 얘도 있어요. 아, 지금 저거 문제 풀어야 돼, 소리야. 아직 시간 남았고요. 저거는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리 와요. 저물 좀. 이거 안 돼요? 그냥 다 끝나고 먹어요. 네. 오세요. 저 진짜 뻥하던데. 물 있나? 빨리 오고 그럼.
돌려요. 초등학교 3학년 문제를 어, 처음 떨어뜨린 높이. 저거 그림 없어도 할 수 있지? 네. 제가 이거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풀다가 이게 그 30, 아니 그에 30의 4분의 3. 해서 처음 공이 어떻게 떨어지고 움직이는지 생각해. 근데 두 번째는 처음 떨어뜨린 높이가 아니잖아.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튀어 올랐지? 그건 두 번째 줄. 두 번째로 튀어오른. 주세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약간 풀면서 그 처음 떨어뜨린 높이가 24cm라고 나왔잖아요. 24m인가? 24m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24m로 해야 되는지 그게 헷갈려서. 그림에도 나와 있잖아. 이거 와봐. 저거 30이, 저거 센치 아니고 미터다. 답 쓸 때. 센치미터 C 지워. 32에서 떨어져가지고 24만큼 튀어 올랐지. 그게 지금 여기 이만큼이잖아. 네. 24. 그치? 네. 그런데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여기로 오고 있지. 이게 6인치는 네가 다시 구해봐야겠다. 자, 24에 어떻게? 몇 번이면? 24의 4분의 3이요. 이거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게 문제 다시 봐. 튀어오른 거의 높이가 두 번째로 제 문제 보고 틀렸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맞나요? 하세요. 저 튀어오른 거의 높이는 18m. 그래서 두 번째로 튀어오른 거의 높이는 18m. 예. 설명해보세요. 예. 설명.
만큼 튀어오른다고. 그죠? 높이로 되면 떨어진 높이 4분의 3만큼의 높이로 튀어오른다. 튀어오른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32m 높이에서 떨어질 때는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는 것이고 처음 떨어뜨리는 높이는 32의 4분의 3, 31 나누기 4는 8이고 8 곱하기 4는 24m이기 때문에 처음 떨어뜨린 높이는 24cm입니다. 24의 4분의 3은 24 나누기 4는 6이고 6 곱하기 3은 18m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18m. 그래서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18m입니다. 네, 잘 풀었네요. 근데 소리는 여기에 빼기를 해버렸네. 첫 번째와 두 번째 튀어오른 높이의 차이를 구했습니다. 그죠? 여기 잘 봐야죠. 아깝네요. 그죠? 이것까지 정리할 거야. 지워.